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총선을 한 80여일 앞두고요. 여야 모두 이제 공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제3지대, 뭐 자고 나면 신당 하나씩 만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 내는 제3지대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의원직을 지낸 중진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 삭감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서울, 강남 3구는 이제 제외한 서울 지역, 인천, 경기, 충청, 호남, 제주에서는 민심과 당원의 비율을 80대 20%, 여론조사 비율을 이제 50%에서 이제 한층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강남 3구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지역에서는 민심과 당원 비율을 50대 50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7명의 전국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안,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일괄 사퇴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결과를 두고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이제 비슷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총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여야 공천 진행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게 양당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에는 이제 검증위원회라는 걸 둬서 최소한 자격심사 이걸 먼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 하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하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 자격이 있냐 이런 것부터 해서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데. 네.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시작을 했지만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민심을 좀 많이 반영하겠다. 뭐 이런.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만만치 뭐 않은 불리하거나 지역의 여론을 아니면 더 뭐 올리겠다고. 반대로 이제 이른바 텃밭이 아닌 데는 민심을 많이 반영하겠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약간 걱정은 있어요. 민심 반영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그 이제 뭐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여론조사는 이게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선거인단, 투표인단 등록 받아서 하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당사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별 후유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당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자꾸 반영하는 게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저는 굉장히 좀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대한 또 이게 적확성에 대한 이견도 또 있더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여론조사로 하면 되나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뭐 3선 이상을 하면 감점을 이게 잘못하면 35%까지도 받겠더라고요. 최대. 네. 근데 국회의원 여러 번 당선된 사람은 그 잘하니까 당선됐으니까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벌을 주려고 하는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여러 번 당선되는 거를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감점을 주는 것 같은데 좀 이것도 좀 약간 반정치주의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갈이 공천을 잘하면 혁신으로 읽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총선판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이제 뭐 득표율을 좀 감점을 주겠다. 감점을 주는 이런 이제 불이익을 이제 주는데 3번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의원직을 지내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지역구로 옮긴 그런 이제 현역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감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여야 공천 진행 상황 어떻게? 근데 공천은 각 지역구마다 사실은 사정이 다 달라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권과 뭐 중부권이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서울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 3선을 했다 연속으로 네. 정말 박수 쳐주고 앞으로 계속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뭐 3선 이상은 뭐 감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는 거. 그거는 이제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준을 놓고는 원래부터 이 총선 공천은 기준이라는 게 들쭉날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든지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특히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 얘기하는 거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더군다나 15% 감점 이게요. 그 이제 대개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심은요 이미 현역 당협위원장이 상당 부분 잡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15%보다 사실은 감점을 더 해야 돼요. 그게 공정해집니다. 신인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5% 정도 가지고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인을 이제 신인이 그 새롭게 어떻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네. 물론 이 신인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경쟁력 없는 신인을 그냥 공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조금 저는 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정도는 좀 이제 부족할까요? 아니 이미 네. 당협은요 그 당협위원장들이 다 장악해놓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 일괄 막판 사퇴라는 게 레이스까지 거의 다 왔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 일괄 사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냥 형식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당협위원장 사퇴는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계속 했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을 하면 당원 명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기득권이다 해서 총선 앞두고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신년 인사회를 이제 다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이게 서울에서 이제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 지역구에 출마자로 추천을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확정된 상황은 이제 아니고 이 지역 마포울 지역구에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가 또 이제 최종 주자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대결할 것이라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밝혔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동 마포울 당협위원장이 강하게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면은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이게 시스템 공천이 이제 아니라는 이제 그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원래 정당의 공정한 경선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면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손을 들어주면 아마 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 김성동 당협위원장은요. 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낙선을 했고 그 낙선도 그 당선인과 당선자와 굉장히 큰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출마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이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네. 저는 그게 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에서의 선은 공정보다는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도 현재 그 모토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거 이건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거기서 큰 차이로 그 패배를 했다면 이쯤에서는 본인은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아성이 바로 이제 마포을 지역구인데 김경률 회계사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 그냥 전략 공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말을 이왕이면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이 지역의 경선에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여기 김성동 당협위원장 계시지만 또 다른 또 그 저 후보 예비 후보들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멋진 경선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그렇게 했다면 뭐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구나라고 그나마 좀 봐줄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옳지 않고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약간 이해는 갑니다. 이게 이제 개항에서도 원희룡 장관 손을 번쩍 들어줬죠. 네. 사실은 거기서도 언론에 많이 안 나서 그렇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과 분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총선 치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네.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 지상욱 전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지금 그 연세가 좀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자진해서 지금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이미 작동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전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정치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김성동 위원장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이고요. 네. 이 부친이 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세요. 그래서 이 정치 명문가의 자제분이라서 그런지 이 상황인데도 그렇게 심하게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뭐 이런 식의 뭐 누구를 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는 일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쟁력을 여쭤봤는데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그 경쟁력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거는 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여러 차례 큰 차이로 졌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다. 아니 그걸 고려하지 않고 세상에 총선에서 뭘 고려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안팎에서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아니다 여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당 내에 또 다른 인사들 예를 들면 이제 하태경 의원,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코앞에 다가왔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내려야 될지라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질문을 하면 네. 그야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야죠. 당위적이 사과하고. 아니라면 네. 저는 그 당위적인 걸 떠나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서는 아마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맡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를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에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도 계속 이건 모르겠다. 뭐 답변 없다. 우리 입장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총선에서 몇 석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아주 강하게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내에 이런 의견 이전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그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용산과 조율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요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공개적인 사과 말고 뭐 좀 아니 우선 다른 설명을 해야죠. 네. 자, 그 명품백을 네. 이 동영상을 보면 받은 걸로 보이는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뭐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게 본질이 공작이고 함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 알겠는데, 그 좋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 그 잘못된 거다. 그 당의 공식 입장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글쎄 뭐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고 아무튼 이건 공작 아니냐, 함정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태경 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수도권 선거 이 망칠 일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네. 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술렁술렁하면서 의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이게 사실 다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했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을 해주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풀 수 있다. 아주 좀 쉬운 표현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위원장을 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뭐 별로 모습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제 사선 중진들하고 밥 먹으면서도 뭐 용산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 준비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거에 저 100% 공감하고요. 여기 이 문제 풀지 못하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이기기도 어렵고 본인이 정치 지도자로 제대로 서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피습 보름 만에 이제 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정권 심판 그리고 이제 당내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이 대표에게 가장 커다란 숙제가 이제 공천 관리일 텐데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공천 관리 전략 이재명 대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성 의원님. 그래서 민주당 공천 관련은 여당보다 훨씬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미 훨씬 더 시끄럽지만 네. 일단 검증위원회 통과 기준이 제가 봐도 좀 막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뭐 정의찬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옳았는지 또 전병헌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거기 통과를 못했던데 이게 검증위원회에서 컷을 해버리면 지금 이낙연 신당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냥 뭐 검증위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그러면 되나 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상당히 큰 그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불씨를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임혁백 교수 존경받는 정치학자예요.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그냥 그 이재명 대표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그 현역 정치인들 몇 사람이 그냥 다 하겠다 그냥 이런 걸로 읽힙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상당히 네. 시끄러울 것이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글쎄요, 추가 이탈자를 막으려면 추가 이탈자라고 이렇게 그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 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 물론 그거 기본 그 원칙은 본인들 공천을 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소위 비명계나 아니면 중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공천을 약속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적어도 시스템 공천을 약속을 했으면 그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룰에 대해서 지금 비명계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적격 부적격 판정부터 기준이 흔들리니까 네. 결국 그러면 친명계만 적격이고 비명계는 부적격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천은 원래 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일탈자를 막으려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정 부분을 그쪽과 대화를 해서 좀 수용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중간에 이제 피습 사태가 있었지만 네. 이제 복귀하고 나서 과연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 근데 그런 노력을 할 거라는 그 어떤 그런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매우 지금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불안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나 좀 덧붙일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법과 펜으로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이 말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자, 법은 뭐 주어가 뭐 검찰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펜은 언론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칼로 죽이려고 한다. 검찰이 칼로 죽이려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물론 태극기 부대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열성 지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뭐 현 정권이 무슨 가서 칼로 찔러라 이렇게 사주했겠습니까?
네. 이거는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정치 양극화를 이렇게 증폭시킨 책임은 정치인들한테 있는 거지만 이렇게 정치 테러를 마치 현 정권이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너무 지나쳤다.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 문장에 대해서 오늘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합 시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이제 준비위원장이 제3지대 정당이 통합이 설 연휴 전에 이제 합당 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같이 간다. 이 결혼 선언만큼은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 당명에 대한 이견도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이제 엇갈린 주장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싸움이 좀 팽팽하게 점점 커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지대 설전 통합 가능성과 또 어느 정도 선에서 과연 이제 총선에 통합이 그 빅텐트가 어느 정도 크기로 총선에 임할 수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두 분의 시각을 바라볼까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 민주당 탈당한 세 의원의 합당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설전에.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합당은 설 연휴 이후에도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한참 걸릴 겁니다. 일단 이낙연 전 총리는 빅텐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나는 텐트 말고 큰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뭐 섣불리 합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관심사가 될 텐데 이낙연 전 총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빅텐트를 만들려고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 끝까지 총선 전까지 그런 부분도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만들어지는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네.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빗장을 하나씩 둘씩 걸고 있잖아요. 네. 저 얘기는 뭐 본인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 한 빅텐트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서로 자기 것을 양보를 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설 전이다 후다 이 문제가 아니고 빅텐트가 과연 만들어질 거냐 만들어지지 않을 거냐. 설 전에는 물론 안 되고 그 부분까지도 근본적인 의문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빅텐트 성사 여부는 어쨌든 낙준연대에 있다고 이제 보시는 그거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일반 민심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시켜준 이유는 모든 사람한테 공정할 수 있다 생각해서 대통령까지 시켜준 겁니다. 네. 자기 부인한테까지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어서 사과하고 특별관, 감찰관 임명해서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감찰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심도 좀 가라앉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경제나 외교안보 이런 국정에 좀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요?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뭐 지금까지 민주당 얘기도 하고 제3지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뭐 탈당하는 사람들 하나둘씩 생기고 물론 뭐 현역 의원은 뭐 3명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이래서 일반론으로 제가 얘기한 한 줄 논평은 네. 선거는 통합이 분열 코드를 이긴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여야 공천 전략에 대한 평가 제3지대 통합 윤곽이 설 전에 드러날 수 있을지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